지난주에 컴플런트 카프카 다운로드 받아서 카프카 커넥트 실습 해봤죠. 예. 근데 그 디렉토리 잘 뒤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얘가 탑재를 하고 있어요. 컴플런트 제품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프카 레스트 프록시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가정을 해봅시다. 예. 인커밍 메시지. 그 밖에서 들어오는 뭐, 예를 들어 뭐 메시지가 있다 이거예요. 카프카 클러스터로. 예. 여러 가지 형태로 쏠 수가 있겠죠. 안드로이드 뭐 앱도 있고, 뭐, 예, iOS 앱도 있고, IoT 디바이스도 있고, 막 단순하게 서버 투 서버 통신도 있을 거예요. 이런 여러 종류의 메시지들이 클러스터로 타고 들어올 때, 여기 뭔가 엔드포인트 하나 뽑아져 있어야겠죠. 그죠? 그냥 때릴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뭐 쉘 명령어 때릴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그죠? 뭔가 중간 매개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플런트는 이제 레스트 프록시라는 거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좀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컴플런트 레스트 프록시가 뭘 지원하냐면 레스트풀 인터페이스. 레스트풀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어디다가 아파치 카프카 클러스터에다가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프로듀서 컨슈머하기 편하게 만들어준다. 그죠? 라이센스를 보면요. 이건 좀 최신 라이센스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예전 기준일 수도 있고, 라이센스 규정은 자꾸 바뀌니까. 근데 컴플루언트에서 제공하는 건 이제 커뮤니티 라이센스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써도 돼. 상업적 용도로 써도 돼. 하지만 이거를 이용해서 컴플루언트와 경쟁하는 솔루션을 만들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설치 안 할 거예요. 그냥 설명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에 했던 거 똑같아요, 이거. 예. 컴플런트 카프카 다운로드 받고 압축 풀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은 이미 프로퍼티 파일인데 여기서 해줄 거는 카프카 클러스터 정보 입력하는 거랑 주키파 앙상블 정보 입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다요. 그리고 나서 기동을 하면은 어떻게 기동하냐? 예, 카프카 컴플런트 제품 그 디렉토리 밑에 바이너리 디렉토리 밑에 카프카 레스트 스타트라는 쉘이 있어요. 그러면 3칸 띄고 아까 전에 세팅했던 프로퍼티를 가지고 그냥 기동만 시키면은 얘가 엔드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엔드포인트 제공해요.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때려볼 수가 있어요. 엔드포인트에다가 8082로 돌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토픽스 이러면은 카프카 클러스터가 가지고 있는 사용자 토픽 이렇게 다 리턴을 합니다. 그죠? 리퀘스트 리스판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이런 것도 돼요. 예. 코포 토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때리면 돼, 엔드포인트에다가. 그럼 코포 토픽이 뭐 리더가 어디고, 팔로워가 어디고, 그냥 보는 거예요. 또 한 번 볼게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카프카 토픽에 태울 수도 있어, 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프로듀서를 대신해서 엔드포인트에 때리면은, 프로듀서 대신하는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이 엔드포인트가. 이런 것들도 되고요. 컨슈머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냥 프로듀스 컨슈머 역할을 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데이터도 이렇게 수신 가능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은 300초 이후에 컨슈머가 이제 내려가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조절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카프카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카프카 클라이언트를 뭘로 했어요? 자바 구현체를 한번 했고 파이썬 구현체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마땅치 않은 상황이 있어요. 카프카 클러스터는 떠 있는데 내가 자바 구현체를 지금 구현하기가 좀 불편한 상황 또는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단순히 내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간단한 웹 어플리케이션 만들었는데 그런 구현체를 쓸 수 없는 상황. 자바를 지금 쓸 수 없는 상황. 또는 파이썬 설치해서 쓸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그죠? 어렵지도 않은 건데 이럴 때는 좋은 선택 옵션 중에 하나다. 하지만 카프카 클라이언트 제공하는 기능들이 지난주에 보면 되게 많았잖아요. 옵션들이. 그죠? 카프카 스트림즈만 해도 굉장히 뭐가 많았잖아요. 옵션들이. 그죠? 데이터 패러럴리즘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게 지원이 안 돼. 디테일한 옵션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카프카 클라이언트 구현체를 쓰는 거 대비해서. 예. 그 다음에 제가 해본 바로는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느려요. 반응이 느려요.
카프카 클라이언츠를 쓰는 것보다 그런 반응이 느리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한 테스트용이나 급하게 내가 POC나 이런 걸 해야 될 때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지만은 진짜 이거를 운영 프로젝트에 쓰려고 그러면은 퍼포먼스 테스트를 좀 해야 된다. 예, 만약에 이런 형태로 내가 엔드포인트 뽑아서 쓰려고 그러면은 엔진엑스 같은 거 넣어서 리버스 프록시로 제공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사견입니다, 사견. 자, 이런 게 있다. 카프카에 대해서 카프카 레스트 프록시라는 게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힌트고요. 엔진엑스로 리버스 프록시를 해서 아까와 유사하게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요,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메시지를 카프카 클로저로 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카프카 레스트 프록시가 아니라 엔진엑스가 받아주도록 하는 거죠. 예, 엔진엑스가. 약간 부하분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엔진엑스 쓰냐? 읽어보세요. 예,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밑에 이제 힌트를 드렸는데, 자,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된다죠. 인커밍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엔드포인트를 이런 형태로 제공하면 된다는 거죠. 엔드포인트를. 그래서 엔진엑스가 받아서 뭐예요? 로드 밸런싱 처리를 한다 이거죠. 이쪽에는 파이썬이 될 수도 있고 자바가 될 수도 있어요. 현재 예전에 파이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엔진엑스 설정에 이렇게 걸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정 뭐냐면 리버스 프록시 설정인데 밖에서 타고 들어온 설정은 밖에서 타고 들어온 요청은 요 세 군데 중 하나로 라운드 로빈 던져라. 1번, 2번, 3번으로 이제 가정을 하면 1, 2, 3 중 하나 던져라. 대충 이제 유민스톤 엔진엑스로 설치를 하면은 엔진엑스 설치는 그냥 끝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컨픽을 잡아야 되는데 컨픽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이 컨픽을 뭘 넣냐면은 아까 있었던 리버스 프록시 설정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엔진엑스 릴로드 하면 이제 리버스 프록시 설정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끄는 거고 요거는 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 포트로 IP 접속하면 이런 엔진엑스 웰컴 투 엔진엑스라는 페이지가 보이게 됩니다. 서빙 하는 거죠. 이때부터 80 포트로. 그 다음에 엔진엑스 로고는 여기 있습니다. 바 로고 엔진엑스의 액세스 로고. 이거는 외부에서 요청한, 리퀘스트한 요청 정보가 쌓인 거고요. 예, 요청하고 응답한. 이쪽 로그는 경로 같은데 에러 로그죠. 예. 그래서 이제 컨피그는 어떻게 잡았냐.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엔진엑스의 conf.d라는 파일인데 들어가서 이렇게 리버스를 잡아요. 리버스 이름은 이제 테스트 미로 해놓은 거죠. 그죠? 이 이름은 내 마음대로 변경해도 돼요. 근데 테스트 미가 이 테스트 미 이름이 여기랑 같죠,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8070에 그죠? 어떤 서버 주소 8070에 API 주소 슬래시 API로 들어오면은 여기서 처리를 하는데 몰라도 돼요. 그냥 간단히 설명할게요. 받은 요청을 슬래시 API 8070 이렇게 주소 치고 밖에서 8070 포트로 슬래시 API로 들어온 걸 어디로 던져요? 일로 던진다는 거죠. 테스트 미로. 테스트 B에 뭐예요? 뒤에 슬래시 API 붙었죠, 여기. 그죠? 그래갖고 뭐 관련 방학을 열고 이제 뭐 일로드 하면은 뜹니다. 실제로 이제 파이썬 백엔드 이렇게 돌려야 되죠. 예. 만약 테스트 하려고 그러면은. 이 소스도 다 여기 있어요. 예. 이건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용 소스라 그냥 돌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던져봐요. 예를 들어 이제 마스터에 8070에 API로 이제 컬로 딱 던졌을 때 리스판스가 딱 뜨는 거 보는 거죠. 8091 여기 보면은 8092, 8090, 91, 92가 나눠서 봤잖아요. 그죠? 네. 그 액세스 로고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 소스도 이제 준비가 됐는데 요거는 여기 있습니다. 이 소스는 실제로 카프카 클러스터 정보 잡아서 코포 토픽으로 던지는 거예요. 예. 아까 이전 장의 예제는 클러스터 던지지는 않고 그냥 응답만 하는 거예요. 응답만 테스트용으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15페이지 얘는 스프링 부트로 만들 때 포맷 들어갈 정보 알려주는 거고요. 16페이지부터 뭐냐면은 파이썬 말고 그럼 자바 스프링 부트로 만들어도 되냐? 예, 그거예요. 사실 어플리케이션 똑같아요. 예, 얘도 이제 코포 토픽으로 이렇게 메시지 던지는데 이전 장은 파이썬으로 했다 그러면 얘는 클러스터에 자바로 이렇게 만들어 던져서 자바 어플리케이션 그 차이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매분 빌드 해가지고 자 파일을 뽑아낸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된다 이제 이렇게.
포스트맨은 지금 10ms 간격으로 100번 때려보는 거예요. 엔드포인트에. 아까 엔진엑스 엔드포인트에다가 10ms 100번 때려보는 거예요. 그 응답이 빠바박 이렇게 떨어지는지 보는 거죠.